네, 안녕하세요. 무지TV의 박무지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면은 먼저 부럽기도 하면서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지? 하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6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그래도 한 3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당첨되면 당장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청약을 마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사실 청약에 당첨되면은 내 돈에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 보고 기억해 두시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를 좀 잡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제가 영상 중간에 제가 작년에 산 소형 아파트에 투자금을 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납부 일정과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청약 때 진행했던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청약홈 사이트는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네, 그래서 청약에 필요한 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청약에 당첨되고 아파트를 입주하기까지는 넉넉히 한 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먼저 계약금은 청약에 당첨된 집을 예약하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약 날까지 계약금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첨이 취소되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청약 당첨이 취소가 되겠죠. 이럴 때는 신용대출을 사용해도 좋고요. 만약에 적금을 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중도 해지하지 마시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은 1%대 대출 이자여서 거의 이제 이자 부담이 많이 없는데요. 계약금이 모자라다고 하면은 일단 신용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을 받으셔서 일단은 내시고 소유권을 일단은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은 잔금날까지 남은 금액을 나눠서 내는 돈이고요. 보통 분양금액의 60% 정도의 금액을 내야 됩니다. 보통 6번으로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집단대출이라고 해서 시행사랑 이제 협약된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일종의 대출 공동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금리가 싸고 분양받은 사람, 그 개개인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그 보증을 좀 서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금은 2024년 현재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큰 이상 없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뭐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써 있다고 하면은 중도금 이자를 잔금 때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시행사가 보증을 서시는 거고 그 잔금을 칠 때 이자를 그때 몰아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청약에 당첨된 거를 중간에 사신다고 하면은, 즉 분양권을 중간에 산다고 하면은 중도금 후불 이자는 매수인이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후불 이자는 잔금 치는 사람이 보통 이제 내게 되는데 매수인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매수한 분양권을 잔금 칠 때 이자를 내고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네,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60%를 납부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30%가 남았죠. 네, 잔금입니다. 잔금은 내가 정한 입주 날짜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사전점검하고 준공이 나면은 이제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입주 기간이 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입주할 날짜를 정하면은 그날 이제 열쇠를 갖고 이사를 하는 건데요. 잔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랑 DSR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무주택자분의 경우에는 LTV는 뭐 7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의 70% 정도는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DSR이죠. 근데 DSR의 기준은 개개인의 소득이랑 기존에 또 배출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 이것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를 치시거나 제가 더보기에 부동산 계산기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거기 가셔갖고 내 DSR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좀 알아보시고 내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보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을 내기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세를 놔도 되는데요. 좀 전세를 놓을 때는 분양 대금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대신에 뭐 이자는 조금 덜 나가겠죠. 사실 이제 입주장이 되면은 너도 나도 좀 물건을 내놓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를 내놓을 계획이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빨리 내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중간하게 조금 한 달 있다 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통 몰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법무사 비용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타 또 잡비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실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세입자에게 좀 전세금을 잘 받으려고 하면은 옵션이 필요하겠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중문이나 에어컨, 인덕션, 줄눈 같은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잘한 비용도 꼭 생각을 하시고요.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여유 있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표는 제가 작년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맞춘 수도권의 18평짜리 소형 아파트의 비용인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길 바라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산 중문이랑 인덕션, 줄눈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많은 돈이 필요한 가정 같지만 계약금에서 잔금까지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돈을 충분히 좀 모아 놓으시면 되고요. 영상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부동산 공부를 20대에 시작했어요. 직장 때문에 서울로 왔는데 돈이 많이 없었죠. 직장에서 야근을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퇴근을 어떻게 언제 몇 시에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근처에 서울 합정동 반지하에서 한 2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에서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내 집을 언제 살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하고 조금 부동산 공부를 거기서 시작했는데요. 지방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1년에 한 개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인내하시고 돈을 많이 모으셔서 같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